네, 안녕하십니까. 봉장입니다. 그죠. 또 한 주가 또 끝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래 종목을 보고 시장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쟁이들은 항상 어떤 새로운 희망, 좌절, 어떤 그런 것의 어떤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죠? 끝없이 좋은 것도 없고 아니면 뭐 끝없이 나쁜 것도 없고 항상 그 교차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 보면요, 또 안 좋은 기회에 안 좋을 때 또 어떤 내가 평상시 사고 싶었던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또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새마을금고 악재 때문에 어떤 뭐 종목들이 그죠, 여기저기 많이 흘러내려요. 흘러내리고 또 새마을금고가 그죠, 저번 한 2달 동안 한 7조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뭐 매도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요. 실제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안고 뭐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죠, 항상 어떤 분할 매수 어떤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을 뭐 어떤 대응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종목의 어떤 미래 성장 가치 아니면 지금 현재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떤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시장의 어떤 판단과 제가 또 생각하는 어떤 관점의 차이 때문에 뭐 긴 시간 오랫동안 어떤 상승을 기다리고 뭐 어떤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그죠, 이 소개드릴 이 종목 역시도 뭐 개인적으로는 엄청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엄청 좋아하는 회사고 회사의 어떤 성장을 꾸준히 지금 지켜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미 뭐 보유도 하고 있고 또 긴 시간 회사의 변화를 지켜보는 거죠. 이 영상도 뭐 공개가 될지 아니면 혼자 뭐 소장하다가 그냥 말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 이 주식을 뭐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해서 만일 떨어진다 하면 뭐 추가로 더 매수를 하고 싶다 어떤 그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종목은 그 대양전기공업 익숙하죠? 뭐 그죠? 그동안에도 제가 많이 소개도 해드렸고, 근데 오늘은 이 회사를 제가 왜 보느냐 어떤 그런 종합편, 또 어찌 보면 또 새로운 어떤 계기로 전혀 엉뚱한 계기로 어떤 세상에 어떤 빛을 발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죠, 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사태가 어떤 각국의 어떤 자주 국방 이런 개념을 강화시켜요. 우크라이나도 한때는 그죠, 세계 3위의 어떤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미국이나 어떤 유럽 연합 이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어떤 이런 맹목적인 약속을 믿고 그 핵을 다 반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을 처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그죠, 어떤 구소련에서 분리 독립되었을 때 그때 핵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뭐 맞이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한테 어떤 자주 국방의 어떤 목적 아니면 필요성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 특히 폴란드가 좀 앞서 나가죠.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이런 부분을 상당수 수입을 하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어떤 그 해양 바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해군의 어떤 전력 이런 거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추세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삼천톤급 어떤 잠수함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그 수입을 하고자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어떤 승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 되면 폴란드를 기점으로 어떤 조선업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잠수함이라는 어떤 특수 사업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수함에 대한 어떤 기술, 이 부분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잠수함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나라가 뭐 실제적으로 뭐 어떤 인도네시아에 한 1,400톤급 한 3척 정도 뭐 수출을 한 그 이후에는 이력이 없어요. 그러면 약간 자주국방, 군사기밀 이런 부분도 가미되어 있지만 그 잠수함이라는 이런 특수한 어떤 이제 건조함 기술은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약간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소외된 어떤 그런 분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어떤 학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거진 없어요. 굳이 이제 어떤 외관 이력으로 따져보면 그저 대우조선해양, 이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어떤 건조 이력이 많다 봐야 되죠. 그런데 뭐 이런 대형주들은 그냥 어떤 주식장 입장에서는 별 재미가 없어요. 움직임이 좀 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숨어 있는 중소형주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게 어떤 저의 관점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요, 어떤 잠수함 관련해서 어떤 대양전기를 보는 이유는요, 대양전기는 표면적으로는 그 방폭등이죠. 그 어떤 LNG에 들어가는 어떤 방폭등이라는 어떤 조명이 어떤 주력 사업이에요. 주력 사업인데 이 방폭등 외에도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어떤 변신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주요 사업으로 이래 보면요, 첫째는 그 어떤 철도 배전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대양전기공업이 의외로 강자입니다. 기술력이 상당하죠. 그런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흔한 말로 어떤 대북 어떤 관련주로 뭐 철도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현대로템보다도 탄력이 없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그 실제 보면요, 이 대양전기공업의 어떤 철도 배전판 사업은 오히려 국내보다는 일본에서 더 알아줘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있죠. 뭐 가와사키나 히타치 이런 쪽에도 뭐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거든요. 2019년 9월 달에 그때 보면요, 히타치에서 한 130억 정도 수주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철도 배전판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뭐 현대로템에도 납품이 되고 상당히 어떤 회사에서 어떤 주력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부분 중에 좀 하나라는 거죠. 방폭등 같은 경우는요, 국내 조선 쪽 분야에서는 거진 9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또 그 어떤 해외 진출도 활발한데, 2018년도 보면요, 러시아에 어떤 진출을 해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주요 조선소와 체결을 많이 하고, 실제 보면 한 11개 정도 되는 조선사와 그 납품을 쭉 해왔죠. 근데 지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떤 매출이 어떤 감소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죠, 올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어떤 방폭등의 국내 업체의 납품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실적이 한 2년 정도 안 좋게 흘러가거든요. 그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약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흘러갈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실적이 안 좋았던 요인은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LNG에 대한 어떤 발주 어떤 인터벌의 어떤 차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러시아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시장이 매출이 없어졌다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국방사업, 그러니까 방산 업종도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산 업종도 이제 쭉 그동안은 해왔는데, 2018년도 10월 달에 보면요, 2018년 10월 달에
국방부로부터 그 기뢰 제거 관련된 수주 공시를 받아요. 450억. 그게 이제 그 재작년에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매출이 왕창 떨어진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동안 한 2년 정도의 어떤 공백을 겪고요. 이제는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대양전기공업이요, 철도 배전판, 방폭등 외에 정말 잘하는 거는요, 심해 잠수정 이쪽 관련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무인 기뢰 처리기 이런 것도 국방부에 납품할 만큼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인 기뢰 처리기도 어떤 자율항해 무인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고 조이스틱으로 이래 조정을 해서 뭐 기뢰 이런 것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단계죠. 한 번씩 보면요, 뭐 육지에는 지뢰가 있듯이 바다에도 수많은 기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쟁 종식 시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이 회사가 또 어떤 뭐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뭐 바닷속의 어장 관리, 뭐 수중 로봇 이런 부분에도요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뭐 공장 스마트 어떤 뭐 그죠? 스마트 공장 이런 쪽으로 해서 한때는 그 로봇 관련 테마가 그 엄청난 어떤 시세를 뽑고 이런 적도 있었죠. 그렇듯이 이 공장 관련된 어떤 그런 분야가 독보적으로 뭐 여러 회사가 있다 하면 이 회사는 심해, 그러니까 바다나 어떤 물에서 움직이는 뭐 수중 로봇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뭐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이래 변신을 해요. 변신을 쭉 하는데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활발하게 진출을 해요. 이 회사는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 그 원래는 방폭등이 주력 어떤 회사인데 일대 주주인 분이 갑작스럽게 좀 일찍 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자제분이 회사를 경영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제분은 그 외국에서 그 어떤 센서 관련된 어떤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를 맡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방폭등 사업은 그 기존에 있는 이사나 이런 경영진한테 맡겨두고 이분은 압력 센서 이쪽 분야 자기가 전공했던 그 분야를 사업본부를 하나 새로 설립을 해요. 그래서 압력 센서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 공부를 하고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부서를.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한 몇 년의 어떤 시간을 흐르면서요. 자동차 센서 중에서 그 MEMS 기술 기반 어떤 자동차 센서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 성장 사업이고 센서라는 부분은 상당한 어떤 기술력과 검증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면서 꾸준히 실력을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지금 현재로 보면요, 현대자동차로 납품이 되는 센서는 그 수소차 전용 어떤 그 수소차 스택 압력 센서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수소차 어떤 그 탱크 압력 센서, 이 두 부분은 지금 현대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실제 어떤 납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마이크로 시스템, 마이크로 머신, 마이크로 메카트로닉스 뭐 이런 식으로 초소형 어떤 시스템, 초소형 기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역시도 수소차 부분은 미래 먹거리로 계속 개발을 하지 아직까지 전기차만큼 시장이 커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대차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부분이 그 수소 분야거든요. 수소차 분야. 수소차 분야는 현대가 전 세계 1등이다 봐도 돼요. 그런 만큼 현대에서 키우고자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가 대양전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많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자동차 센서 중에요, 그 ESC용 압력 센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자율주행이나 어떤 뭐 자동차의 어떤 이 코너를 이렇게 핸들링 할 때 어떤 안정적으로 자세 제어를 해주는 어떤 그런 중요 센서 분야인데, 이 부분도 보면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이 어떤 그 ESC 이 부분 기술을 그 자율주행이나 어떤 자동차에 어떤 의무적으로 탑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새로운 시장이 생각보다 어떤 빨리 형성될 수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래 보면요, 저 어떤 이 회사에서 또 사업 전망이죠. 앞전에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어떤 결산 보고, 그러니까 주주총회 할 때, 그때 보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분야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야, 이런 쪽으로 보면요, 향후에는 이런 센서 사업부를 점점 확산 키워서 SI 웨이퍼나 뭐 MES 디바이스,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떤 매출이 발생되기 어떤 직전 검증 단계에 있다, 뭐 그랬고요. 또 전기차용 센서도 상당 부분 어떤 지금 매출이 발생되기 직전까지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가스 센서, 이런 부분도 신규 어떤 매출 발생 지금 대기 상태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를요, 최근에 왜 잠수정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보냐 하면요, 이 회사가 보면 2012년도쯤에요, 어떤 세방전지 아시죠? 세방전지는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세방전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세방전지에서 어떤 방산업종, 뭐 탱크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무기 체계에도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방산용 어떤 연료전지 사업부를 세방전지에서 매각을 해요. 뭐 실제 뭐 돈도 안 되고 약간 유지 관리는 힘들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사업 구조 합리화 차원에서 한국특수전지라는 자회사 하나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양전기가 한국특수전지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죠.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한국특수전지는 창원에 있어요. 회사가 창원에 있고, 이 회사 한국특수전지가 가장 주요 어떤 기술 아니면 대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잠수함용 연료전지, 그리고 수중 어뢰 있죠. 수중 어뢰용 연료전지, 이 두 부분이 어떤 거진 주력 어떤 제품이라 볼 수 있어요. 연간 한 200억 정도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그러니까 잠수함 연료전지, 또 기뢰 연료전지, 그는 국방 사업에 의해서 꾸준히 뭐 유지 관리한 그 정도 개념이에요. 실제 엄청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런 어떤 매출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냥 어떤 기존의 우리나라 해군 전력에 뭐 꾸준히 어떤 부품 유지 관리 요 정도가 계속 유지가 매출이 발생되니까 급성장도 없고, 그냥 매년 한 200억 정도로 꾸준히 지금 흘러가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일, 그죠? 이번에 어떤 잠수함 이 부분이 폴란드와 수출 협상이 타결이 되고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로 발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적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잠수함이라는 어떤 특수 업종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기업이 거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대우조선해양은 뭐 하나한테 지금 인수는 되었지만, 이 잠수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큰 비중을 뭐 차지하지는 못하니까 어떤 급등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는 한국특수전지인데, 비상장 기업이고, 한국특수전지는 세방에서 이제는 매각이 되어서 대양전기공업의 자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그동안 제대로 실시도 못 받고 어떤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대양전기공업이 어떤 시장에서 급부상할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될 수 있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 한국특수전지 어떤 잠수함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 환경 말고도요, 뭐 충분히 이 회사는 그 어떤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아니면 뭐 조선 뭐 아니면 자동차 뭐 이쪽 분야에서도 충분히 지금 이제 성과를 내는 시작 단계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보고 꾸준히 어떤 뭐 투자 대상으로 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양전기공업은 뭐 이런 이슈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추가로 보면 2년 전에 그때 주총을 할 때 보면요, 이 회사가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정관을 변경을 해요. 정관 변경 내용이 어떤 이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를 두 배 이상 늘려두는 거죠. 늘려두고 어떤 그 부분을 정관을 변경했는데, 정관을 변경한다는 말은요, 어떤 뭔가 목적이 있죠. 필요한 게 있죠. 그리고 주식 수를 늘린다는 것은 뭐 유증, 그러니까 무상증자 아니면 유상증자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한 3년 전에 보면 어떤 현금이 한 8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자동차, 어떤 센서 이쪽 관련된 어떤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천 송도에 자동차용 센서 공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연구 개발비, 공장 비용 얘가 많이 좀 지출이 된 상태죠. 그러다가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재무 부조는 괜찮은 편이고, 그래 보면 또 부산은 1공장, 2공장, 그다음에 송도, 인천 공장, 서울의 연구소. 요것만 봐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200억인데 충분히 저평가됐다, 뭐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양전기공업은 앞으로는 어떤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어떤 서서히 뭐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래 보는 거죠. 예, 이상 대양전기공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